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90세를 맞이한 김성훈입니다. 1934년생인 제가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 그때마다 최선이라 생각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4년 봄,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의 20살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손자의 친구들도 함께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손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술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더냐? 제가 물었고 손자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6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계절, 그리고 똑같은 갈등.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1장 젊은 날의 선택. 1954년 20살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악기점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악기점이었지만 저에겐 음악의 신전과도 같았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각각의 악기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아노는 제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만난 건 16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들은 피아노 소리에 매료되어 그날부터 교회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쉬는 시간마다 일과 후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등골이 굽도록 연습했습니다. 악기점 주인이신 박 선생님은 제 재능을 알아보고 정식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훈아,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음악가의 길을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씀에 저는 날개라도 달린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였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제 꿈을 사치라고 여기셨습니다. 성훈아, 음악으로는 밥 먹기 힘들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내 동생들도 있잖니? 아버지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셨죠. 제 2장 포기의 대가.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효도, 그것은 제가 받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악기점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밤낮으로 시험 공부를 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구청 민원과에서 시작한 공직 생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봉급이 들어왔고 진급도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훈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안정적인 직장에 좋은 가정까지. 겉으로 보기에 저의 삶은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늘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저물어갔습니다. 제 3장 잃어버린 시간들. 직장 생활 중에도 음악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퇴근길에 악기점 앞에 서서 진열된 피아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피아노를 치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잠시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음악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부심? 질투? 후회?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아빠도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단다.
아주 오래전에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사장 운명의 전환점. 1999년 12월 31일 세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밀레니엄을 맞이하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하시는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과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오늘 같은 날에 네,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과장님은 참 30년 동안 매일 이러시네요. 그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30년.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진 뒤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종종 나와서 일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김 여사님이 건네준 것은 낡은 앨범 하나였습니다. 부서를 이전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앨범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제가 20살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신학기사 앞에서 찍은 사진, 교회 피아노 앞에서 찍은 사진, 음악 발표회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봄의 왈츠. 20살의 저는 작곡가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후회 없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문득 오래전 박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훈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거라.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늦었더라도 제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은퇴까지 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악보를 보며 음악 이론을 공부했고,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 피아노 강좌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갱년기예요? 하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행복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5장 두 번째 청춘. 2004년 12월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동료들이 큰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도 보시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얼 할지 결정한 뒤였거든요. 이틀 뒤, 저는 도봉동의 한 피아노 가게를 찾았습니다. 중고 피아노를 보러 왔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찾으시나요? 제가 배우려고요. 아? 손주분이 배우시나 보네요? 아니요, 제가 직접 배우려고요. 주인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멋지십니다. 여기 야마하 유원이 있는데 소리도 좋고 터치감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피아노를 샀습니다. 65세에 시작한 피아노 레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악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습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 않았고 진도가 더디더라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피아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바이엘 교본을 끝마쳤을 때 아내가 꽃다발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이제 진짜 피아니스트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체르니 30번을 치고 모차르트 소나타에 도전하고 쇼팽의 왈츠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지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제6장 새로운 도전.
복지관 음악회는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 실력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 고통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떨리는 손으로 첫 음을 눌렀습니다. 조용했던 강당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했고 템포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지막 음을 치기 전까지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죠. 이제 와서 보니 너무 후회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 7장 나누는 기쁨. 70세가 되던 해, 저는 복지관에서 피아노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65세에 시작했는데 왜 여러분은 못하시겠어요? 매주 2번씩 모여서 레슨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작은 별을 완주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늘어났고 이제는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계십니다. 매년 12월이면 작은 연주회를 엽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연주.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제 8장 인생의 깨달음. 80세가 되어 돌아보니 제 인생은 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전반부는 해야만 하는 것을 했고 후반부는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안정을 위해 달렸고 후반부는 열정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었냐고요? 둘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반부가 있었기에 후반부도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후반부에서 느낀 행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큰 후회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진정한 열정이란다. 그 열정을 무시하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허전할 거야. 나처럼 되지 말거라. 나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가족의 생계라는 이유로 내 진정한 열정을 포기했단다. 그 결과로 얻은 것들도 물론 있지. 하지만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단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라.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단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후에는 그건 평생 가슴에 멍으로 남는단다. 돈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야. 그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얻는 행복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단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란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거지. 나는 이제 알아.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꿈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라는 걸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너무 좁게 정의합니다.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지위.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성공의 전부일까요?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매일 아침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사업가로서 빛날 수 있으며, 또 어떤 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9장 인생의 황금기. 많은 사람들이 2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황금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65세에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9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을 때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손가락은 예전만 못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제 10장 마지막 조언.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20살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것도 사회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책임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처럼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한쪽 구석에라도 자신의 열정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피워내세요. 90년을 살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실패한 시도가 아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신만의 반짝이는 황금기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에 그때라도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당신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결정됩니다. 제가 65세에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90세의 저는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 저는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늘 그리워하던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을 바라보니 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고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꿈을 더 일찍 이해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덕분에 나는 2번의 인생을 살았소. 한 번은 책임을 다하는 삶이었고 또 한 번은 열정을 따르는 삶이었소. 프롤로그 마지막 인사.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은 그것을 전부 쫓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한켠에 간직해 두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 열정을 꽃 피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9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된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신만의 색깔로 빛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